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2년 전 유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논문을 쓴 게 청문회 최대 쟁점인데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바뀌게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세훈 기자, 먼저 유남석 후보자의 논문이 어떤 내용인 건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게 유남석 후보자가 1985년, 그러니까 28살 때 쓴 논문입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요. 육군에서 법제장교로 근무할 때 쓴 건데요. 양심상 병역 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이런 제목으로 돼 있는데 양심상 병역 거부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일축하지 말고 병역상 특례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논문을 쓴 게 1985년인 거잖아요. 그때는 전두환 정권 때인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과감한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병역 거부자를요 당시에는 강제 입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총 명령을 하면 듣질 않으니까 항명죄라고 해가지고 최장 3년까지 선고를 내렸었고요. 당시에는 무죄 판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소신이 아니고서야 쓰기 힘들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을 쓴 다음 해 1986년에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 판사 재직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다룬 적은 없습니까? 네, 일단 병역법 관련 조항을 보시면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오래된 논란의 핵심입니다. 유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아직까지는 다룬 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두 차례 이미 합헌 결정이 났는데 만약에 유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결정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네, 현재 헌법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과거에 인사청문회 때 했던 발언들을 참고로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병역 대신 다른 공익적 업무를 시키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3명, 부정적인 의견이 2명, 그리고 입장을 유보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유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긍정 쪽이 4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나려면 6명이 필요하니까 입장을 유보한 3명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합헌, 위헌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헌재나 대법원은 과거와 같은 판단을 계속 유지를 해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하급심 1심 판결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은요. 지난해보다 5배가 늘어서 올해는 35건이나 됐고요. 2011년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뒤에도 위헌이니까 다시 심판해달라 이런 사건이 헌재에 30건이나 쌓여 있습니다. 이게 벌써 6년 동안 묵은 사건이기 때문에 헌재가 구인 체제가 되면 신속히 심리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죄 판결이 늘고 있다는 게 과거와는 다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